골 때리는데 은근히 빠져든다. 2015년 1분기 신작 길드 접수원인 나그니 싫어서 보스를 혼자 토벌하려고 합니다. 평범한 판타지 힐링물인 줄 알았더니만 도파민 가득 찬 액션 코미디였네 싶어서 가져왔습니다. 묘한 매력이 있네요 이 작품. 제 리뷰 영상은 저의 주관적인 감상이 듬뿍 담겨있으니 의견은 댓글창에 남겨주시고요. 간략한 스토리 먼저 보자면 다른 작품에선 엑스트라 1로 등장하는 접선 언니가 이 작품에선 주인공이에요. 게다가 이 길드에 누구보다도 강한 S랭크급 모험가. 랭크를 달고 있는 건 아닌데 진짜 지금껏 보도 못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요. 길드 내에서 힘 좀 있다고 유명한 파티 백은의 검도 쩔쩔매는 몬스터를 단숨에 처치해버릴 정도로 무시무시한 힘을 지니고 있는 주인공 아리나 짱이 왜 힘을 숨기고 공무원 일을 하고 있는 건가 하고 봤더니 아리나가 추구하는 삶이 바로 안정, 안심, 정시 퇴근하는 삶. 뭔 일이 터졌다 하면 바로 나가서 몬스터와 싸우고 일과 휴식의 경계가 없는 모험가보다 주어진 일만 해내면 따박따박 돈이 들어오는 사무직에 종사하는 게 아리나의 꿈이기 때문인데요. 원래 아리나도 모험가가 되고 싶어 했어요. 그런데 어릴 적에 이런저런 일들을 겪다 보니 역시 안전이 최고다, 평화로운 게 최고다, 난 공무원이 되겠다 해서 접수한 언니가 된 건데요. 다른 의미로 평화롭진 않은 것 같지만 뭐 안전하긴 하죠. 정시 퇴근은 꿈도 못 꾸지만요. 이렇게 아리나가 꿈꾸던 이상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접수원의 삶. 물론 잔업이 없을 때는 즉시 퇴근이 가능하지만 이 잔업 유무라는 게 저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. 옆 사람이 떠넘기고 굳이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매뉴얼대로 하다 보면 야근은 뭐 일상이니까 바쁜 시기엔 집에 가져가서 일하기도 하고 그런 느낌으로 아리나도 정신없는 나날을 보내기 시작합니다. 스트레스는 쌓여만 가고 이놈의 모험가 자식들은 자기가 강하다면서 몬스터 하나 쳐다놨는데 뭐 이리 세워라 내워라 하고 있는 건지 그냥 확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못하는 거야? 왜 못해서 맨날 날 야근시키는 거야? 뭐가 문제인데? 약해 빠진 모험가들이야? 나한테 일 떠넘긴 다른 접수원들이야? 아니다. 이 근본적인 문제는 이 몬스터들이네. 이 새끼들을 내가 다 없애든가 해야지. 니네가 못하면 내가 가져간다 해서 야심한 밤이 되면 폭주하기 시작하는 아리나. 정체가 들키면 안 되니까 후드를 뒤집어 쓰고 던전에 나서는데요. 자기 몸뚱아리만한 은빛 워해머를 휘두르며 상위 랭커들조차 벌벌 떤다는 몬스터를 솔로로 토벌해내는 그 모습에 사람들은 그녀를 처형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최고 전력이니만큼 길드도 이 처형인이 누구인지 물색해보지만 깜깜한 던전 안에서 맨날 뭐 뒤집어 쓰고 있는지라 얼굴도 안 보여. 저런 무기를 지닌 모험가 정보도 없어 해서 모두가 존재는 알지만 정체는 모르는 베일에 쌓인 존재. 그것이 바로 이 길드 안에서 미소를 잃지 않고 모험가들을 상대하는 접선 언니 아리나입니다. 아니 근데 어차피 뒤로 모험가즈 타고 다닐 거면 그냥 일 다 때려치고 모험가 하는 게 낫지 않나요? 월급보다 퀘스트 보스가 훨씬 짭짤할 것 같은데? 안정이고 뭐고 그냥 쉬면 그게 제일 안정적인 거 아닌가요? 필드 보스 처치하고 한탕 번 다음에 몇 달 쫙 쉬면 되잖아. 개인적으로는 접수원보다 모험가가 삶의 질이 훨씬 나을 것 같은데 아리나는 그렇진 않은가 봐요. 얼마나 공무원 생활에 집착하는지 절대 잘리지 않으려고 전전긍긍해요. 보통 직장은 겸업 금지니까 겸업하는 거 들키면 잘리잖아요? 여기서 잘릴 순 없다 해서 정체를 들키지 않도록 조심하지만 1화 만에 바로 들통나죠. 아리나가 던전에서 스트레스 풀고 있었는데 길드의 정예 멤버이자 잘 나가는 파티 백은의 검 파티랑 조화거든요. 거리가 좀 있었어. 그래서 잘 안 보이긴 했는데 하필 백은의 검 리더가 눈이 좋아버리네. 잠깐 아리나와 가까워졌을 때 그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고 얼굴을 봐버린 거예요. 이 정도 위력을 가지고 있는 모험가는 분명 남자일 거다 라는 인식 때문에 처형인이 남자라고 사람들은 생각해왔는데 제가 보니까 저 여잔데 거기다 흑발에 비취색 눈동자를 가지고 있네? 꽤 디테일하게 봤죠? 이 근방에서 그런 머리색과 그런 눈동자색을 가진 여자는 또 아리나밖에 없으니까 바로 들통나 버립니다. 그럼 보통은 여기서 발뺌하잖아요? 하지만 아리나 짱? 빼지 않죠. 나가서 얘기 좀 할까요? 하면 데리고 나가더니 아주 그냥 폭력적으로 변합니다. 조용히 해라 너.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죽는다? 특히 길드마스터. 만약에 내 평화가 부서지는 날이 찾아온다면 네 놈 대가리 먼저 깨부숴주겠다. 참고로 아리나 성우분이 호시노아이, 에밀리아, 메구미 이런 좀 청순한 캐릭터와 잘 어울리는 보이스를 가지고 계신데 여기서는 청순과 사이코를 넘나드는 반전 매력을 보여줍니다. 뒤로는 오만 가지 나쁜 말을 내뱉고 있는 이 가식적인 모습. 그러다 혼자 있거나 제이드와 있을 때는 선이 없어져 버려요. 폭주족 그 자체야. 근데 저는 이런 격렬한 성격이 좋더라고요. 밑도 끝도 없이 화내는 모습이 취향이야. 솔직히 나 아닌데? 사람 잘못 본 건데? 이렇게 내빼는 것보다 그래 맞다 새끼야! 이러고 대판 싸우는 게 시원시원하고 좋지 않아요? 거기다 실제로도 세니까 백은의 검이고 뭐고 그냥 바로 깨게. 하지만 이쪽도 물러서지 않죠. 깨갱거리면서 계속 찾아와. 제이드가 묘하게 플러팅 멘트를 날리면서 자꾸 찾아오는 건 그녀를 백은의 검에 스카우트하기 위해서인데요. 실력은 보장되어 있으니까 파티에 영입해서 더 상위 랭크 퀘스트도 깨고 좀 더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 거죠. 하지만 아리나는 절대 파티에 들어갈 생각이 없는 거고 이런 둘의 티키타카가 재밌어요. 한쪽은 밑도 끝도 없이 널 데려가겠다 막 이러고 있고 한쪽은
한쪽은 죽고 싶지 않으면 그만 찾아와라 이러고 있고 재밌더라고요. 근데 그러면 이 둘의 티키타카로만 끝나냐? 그건 아니고요. 말에 또 일이 벌어지거든요. 어떤 미친놈이 필드보스를 조종해서 말을 게임판 쳐놔. 다른 모험가들은 필드보스라는 게 처치하기 버거운 존재니까 저거 어떻게 막냐 쩔쩔매고 있는데 아리나는 저 새끼 때문에 또 야근하게 생겼네? 이 뒤처리 어떻게 할 거야? 이미 마을에 난장판이 났어. 야근 확정이야. 깠다 해서 대낮에 옷 갈아입고 와서 혼자 반갈죽을 해버립니다. 에? 조종한 애는 너무 당황스럽지. 이렇게 손쉽게 당할 존재가 아닌데 이거? 그렇게 어찌저찌 마을에 벌어진 일이 수습되기는 하는데 하필 대낮에 깽판 친 거라 길드마스터가 처형인의 정체를 알아버립니다. 너냐? 어떡하냐 얘? 접선으로 남아있을 순 있는 건가? 싶은 좀 혼미로운 전개. 뭐가 좋냐면 아무도 빼지 않아요. 그냥 가는 거야. 제가 처형인 같아? 가서 말해. 나 기분 거지 같아? 폭주해. 캐릭터들이 답답하지 않게 행동하니까 볼만하더라고요. 그리고 이 작품이 보고 있으면 알바했었던 아니면 뭐 직장 생활했었던 그런 과거를 떠올리게 합니다. 눈앞에 진상이 배도하는 요구를 막 해와도 차분하게 웃으며 되돌려 보내야만 하는 이 서비스직의 고충. 그러면서 뒤로는 호박씨 까고 있는 나 자신. 야, 너 나 몰라? 얼굴이 신분증이잖아. 야, 내가 막 너그 길드장님이랑 막 사우나도 가고 다 했어 임마. 그건 제 알바 아니고요. 신분증이나 빨리 쳐 내놓으세요. 이런 현실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들을 코미컬하게 잘 풀어내주는데 현실에서는 꾹꾹 눌러 담다가 퇴근 후에 친구한테 말하거나 혼자 뭐 먹으면서 푸는데 아리나는 뒤에서 그냥 못 밖으로 폭주해버리니까 카타르시스가 느껴집니다. 근데 아리나가 처음부터 이렇게 강했던 건 아니에요. 어릴 때도 평범했고 접선 언니가 된 이후에도 원래 평범했거든요. 힘이 없었는데 어느 날 그날도 어김없이 야근 중이었는데 하필 축제 날이네. 너무 축제를 즐기고 싶은 거야. 일 빨리 마치고 퇴근해서 조금이라도 즐겨야겠다 해서 부랴부랴 일 마치고 나왔는데 띠로리 이미 축제가 끝나버린 거지. 여기서 아리나가 이성의 끈을 팍 놓아버립니다. 야근만 없었으면 내가 이런 처량한 신세에 놓이지도 않았을 텐데. 이 상황 자체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. 야근을 초래하는 모든 게 증오스럽다. 다 날려버리고 싶다. 그냥 다 부숴버리고 싶다! 외치는 순간 그녀의 간절함에 하늘이 답이라도 해준 듯 그날부터 은빛 워해물을 소환할 수 있게 되고 이걸 휘두를 만한 위력을 또 갖게 되고 이미 접선이 된 상태에서 힘을 얻게 된 거다 보니까 오전엔 가면 쓰고 일하다가 밤만 되면 폭주하는 그런 회사원이 되어버린 거죠. 근데 이 힘이 또 묘한 게 제이드 피셜 이게 심상치가 않대요. 지금 모험가들이 지닌 힘이랑 차원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. 아리나가 가지고 있는 스킬이 지금은 사라진 환상의 스킬인 거 아니냐. 그러니까 우리 파티 들어와줘 라고 하지만 알바야? 꺼져. 뒤가 없는 아리나. 이렇게 아리나가 갖게 된 힘이라는 것도 흥미롭고 이후에 히든 퀘스트 같은 게 시작되는데 이게 아무도 부술 수 없는 렐릭을 아리나가 한 손으로 팍 깨부수면서 시작되는 거거든요. 그러면 아무도 받아본 적 없는 퀘스트일 거 아니야. 이런 흥미를 돋구는 떡밥이 계속 나오니까 이거 힐링물 아니구나. 의외로 스토리가 확실히 있는데? 싶어서 괜찮더라고요. 그리고 이 작품 엔딩이 좀 귀여워요. 솔직히 노래가 좋다? 그건 아니고 뮤비가 좋다? 그것도 아니거든요. 노래랑 묘하게 안 어울리는 SD 캐릭터들의 율동 빠빠라빠라 빠빠빠빠라. 근데 귀여워서 저 원래 엔딩 안 듣는데 멍하니 보게 되더라고요. 안 보신 분들 엔딩 한번 봐보세요. 묘하게 빠져들걸요? 이렇게 오늘은 접선 언니 어쩌고저쩌고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았는데 저는 생각보다 괜찮게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작품 어떻게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. 그럼